길은 삶이었습니다. 신장로. 먼지 풀풀이는 코스모스 난길로 한 여인의 삶이 걷고 있습니다. 군인간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남도의 어머니는 서울 천리길을 기차로 하루를 달려 새벽을 맞고는 하루에 한 번밖에 다니지 않는 강원역에게 흔들 버스를 타고 차부에 닿았습니다. 차장에게 몇 번을 묻고 물어내리고서도 차부를 둘러보는 어머니. 아들 있는 부대까지는 그러고도 2~3시간을 조이 걸어야 했던 면회길. 이틀이나 걸린 노정에서 밤을 새워 쪄낸 떡이 정작 아들 앞에선 쉬어버리고 맙니다. 흔들버스와 차부와 신장로. 70년대 초까지도 우리들 어머니를 노파로 만들곤 하던 그 면회길. 길은 삶이고 그 삶의 기행이었습니다. 다리품을 잘 팔아야 5~6월 보릿고개를 넘긴다며 키보다 더 큰 함지박이니 동이들을 몇 개씩이나 이고 용하게도 30리 장길을 걸어다녔던 우리네 어머니들. 배고픔과 가난이 만들어낸 그 무거운 짐들에 짓눌려 살아온 우리 어머니들의 키는 그래서 그렇게 작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키웠나 싶게 훌쩍 자라있는 요즘 아이들. 걷는 일이라면 등산만 생각하는 요즘 아이들에겐 30년 세월 저 너머에 드리워진 어머니들 삶의 그림자가 신기루처럼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스라이 언덕이 끝나는 데서 돌아가 버리던 뽀얀 자갈길. 그 길로 힘든 삶의 궤적을 긋고 시꺼먼 연기를 뿜으며 털털거리는 목탄 트럭에조차 선망을 보냈던 그때가 겨우 30년 전 시절이었습니다. 그해 1945년의 여름, 미군이 지켜주던 가운데 일본군들은 이 땅에서 쫓겨갔습니다. 쫓겨가는 일본군 뒤를 따라 뛰던 소녀는 뭔가 통쾌하게 욕을 했을지도 모르지만은 우통을 가릴 것도 없이 벌거벗은 소년의 모습 그대로 수레를 끌고 가는 일본군보다도 나라를 되찾은 우리가 더욱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100만 대도 넘는 자동차들이 넓고 번듯한 길을 달려가고 있지만은 불과 40년 전 해방 당시 나라 안에 자동차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을 모두 합쳐야 7,300대 뿐이었고 그나마 휘발유가 모자라 목탄이나 카바이트로 달리던 트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나무 숯 한 푸대를 트럭 위 보일러에 넣고서 풍로를 돌리면 눈물이 나도록 매운 시꺼먼 연기가 나고 크랭크 축에 연결한 쇠막대기를 열심히 돌려야 시동이 걸리던 목탄차. 걸핏하면 고장이 나서 산길 어디서든 수리를 해야 했던 그 털털이 고물 트럭이라도 잘해야 소달구지 정도 얻어 타거나 아니면 그저 걷고 또 걸어야만 했던 시골 사람들 눈에는 신기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쌀 석대 값씩 출염해 30리 장길을 다녀오던 사람들은 흔들리는 트럭 목탄을 꼭 잡고서도 자랑스러운 얼굴이었고 들리라던 사람들도 잠시 허리를 펴고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산허리로 가느다란 연기가 솟고 털털거리는 목탄차 소리가 나면은 열일 제쳐놓고 냅다 뛰었습니다. 다칠라 매달리지 말라던 어른들 호령도 또 숯껍데기 묻혀왔구나 하는 어머니 꾸중도 모두 뒷전이었습니다.
제일 운전기사가 걱정하는 것이 하늘입니다. 하늘 쳐다보고 먹구름이 오면 벌써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소나기를 만나면 그 화통 속에 있던 숯불이 다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숯을 넣고 그 안에 걸 빼내고 불무지를 해서 또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시골장에서 그때는 이 추럭보다도 버스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럭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그 위에 사람들이 하얗게 타고 다녔어요. 이 목탄차가 등장하니까 휘발유차보다 힘도 반밖에 안 됩니다. 또 속력도 반밖에 안 되고, 물론 짐 실는 것도 반밖에 못 실어요.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가다가 큰 고개를 만나면 정말로 이건 난감한 순환이 고생이 시작됩니다. 거기 일단 올라가기 전에 자동차 세워놓고 또 조수가 나와서 숯을 많이 집어넣고 또 불무지를 해서 올라가는데 그나마 탔던 손님들도 다 내려서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느림보 목탄차라지만은 그나마 신장로라도 있는 마을이어야 구경할 수가 있었던 것이 우리네 형편이었습니다. 달구지 하나 지나갈 만하면은 큰 길 한 길이라고 불렀던 그 시절. 아이들은 산으로 난 오솔길로 시간 반은 조이 걸어야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점심 도시락도 없는 책보를 메고 하염없이 걸어야 했던 그 황토길. 그 길에 서면은 허기가 지고 현기증이 났지만은 시올이 학교길에서 돌아와도 나무찜 지는 일만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장승은 왜 또 그렇게 무섭게만 내려다보던지. 돌 하나 던지고 소원 하나 빌고 의젓한 척 어른 흉내도 내보았지만은 오도르고 칼풀에 베이던 그 산길은 좁고 험하기만 했고 개울 건너올 때는 어렵사리 장만한 고무신 잃을까 조심스럽기만 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지게 닿는 데까지 나무단을 쌓아야 했던 장날이면은 말 다루느라 고생하던 비탈길의 달구지 주인이 오히려 부러웠습니다. 지금이면 고속버스 타고 1시간이면 쉽게 닿을 수 있는 서울길을 이틀씩 걸어서 가야 했던 기억. 지름길이라고 그 뜨거운 철로길을 발을 동동 구르며 걸어야 했던 기억을 중년이면 누구나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닿은 서울도 길 사정, 차 사정이 나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앙청이 보이는 태평로 큰 길에서 택시 잡듯 트럭에 손짓하는 저 사나이. 해방자로 진주했던 미군조차도 차 한 번 타기가 그렇게도 어려웠던 것이 겨우 40년 안쪽의 일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버스래야 트럭을 개조해 주둥이가 툭 튀어나온 목탄 버스 10대가 전부였고 100대 남짓이었던 전차는 8.15 해방의 기쁨에 들뜬 시민을 돈도 받지 않고 그득그득 태우고 시내를 돌다가 며칠 안에 반이나 부서져 버렸으니 트럭은 그대로 짐차요 버스로 서민의 발이 됐습니다. 요즘이야 청소차까지도 용도에 맞게 만들어져 차 종류가 150종이나 된다지만은 그때는 국군 창립 기념식에 자랑스럽게 참가한 앰뷸런스도 조선호텔 불끄러운 소방차도 모두 트럭을 고쳐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시청 앞이니 한국은행 앞길에도 우마차 손소래가 늠름하게 지나갔고 땀 닦는 인력거꾼의 모습을 보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자동차. 세종로길에서 거리낌 없이 좌회전을 하고 또한 점잖게 기다려주는 저 자동차들. 방개 같은 저 차들이 그 시절 사람이면 누구든 한 번만 타보면 원이 없겠다던 택시였습니다. 차부에다 부탁을 하면은 찾아오던 하이야 택시. 시집갔다 근행 올 때 한 번만 타고 오면은 친정 식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도랑에 빠질 염려는 접어두고 너도 나도 따라 나서던 그 하이야 택시. 하이야 택시를 탈 수 있는 신랑이면은 참으로 가세당당한 집안 자손이라고 누구든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각 예시장으로 배치돼가지고 가서 일들을 했는데 신랑 신부 이제 태가지고 남산 같은 데 한 바퀴 돌고 오면 그 당시 2,500원이니까 지금 아마 한 25,000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는 그 차를 혹시 이용하는 분이 시내에 이렇게 각처에 그 회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좀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다 그때는 차가 귀하고 자가용들이 없었어요. 별로. 대개 이제 지금같이 이렇게 흔한 자가용이 아니고 그분들이 어디 야외 같은 데 친구들하고 가려면 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절해가지고 보통 한 15,000원, 한 2만원 이렇게 대절료를 내가지고 하루 대절해서 가서 그 손님하고 운전기사하고 같이 먹고 놀고 돌아오고 실컷 잘 얻어먹고 돈대로 받고 그 수입이 좋았죠. 봉황 2마리가 무궁화를 감싸고 있는 위엄이 뜬 이승만 대통령의 1호차. 나라 안에서 제일 좋다던 그 차가 문경 시멘트 공장 준공식에 나타났던 그 길. 30년이 채 안 된 1957년에 그 길조차 먼지 풀풀 날리던 자갈길이었습니다. 지방에서 관리하는 길까지 합쳐야 지금의 반도 안 되는 26,000km의 길이 있었고 포장된 길은 그나마 2% 남짓인 600km밖에 안 되던 시절. 아낙네들이 삼택에다가 흙을 담아 나르고 손으로 콜타를 뿌리며 시작되던 도로 포장 공사는 그래서 서울 사람들에게도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도로 포장이 돼도 달려갈 자동차가 귀했으니 교통순경의 오후는 잡담을 즐길 수 있는 느긋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제복도 근사하게 차려입은 여순경이 한두 대 차량 통행에도 연신 수신호를 보내던 모습은 잠깐 길을 멈추고 쳐다볼 만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자동차. 자랑스러운 우리의 택시라고 꼭 31년 전에 이 가을 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았던 시발 택시도 바로 그 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솜씨 좋은 우리네 기술자들은 시발 외곤의 9인승 시발 세단까지도 만들어냈지만은 쌀 200가마값 300만 환, 요즘 돈으로 1,500만 원이나 되던 비싼 택시. 그러나 그 시발 택시도 실은 미군에서 불화받은 군용 찝차에다가 드럼통을 펴서 만든 고철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의 사진. 매일 새벽 일거리를 찾아 터벅터벅 서울 시내를 걸어다녔다는, 그래서 그 숱한 한이 길로 차로 분출됐다는, 지금은 부자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의 얼굴이 담겨있는 이 사진. 오늘의 놀라운 변화는 이렇게 겨우 한 사람의 얼굴을 주름잡히게 만드는 시간 안에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우리 강원도 통천 송전역에서 서울까지 처양리까지 4원 80전인데 4원 80전이 없어서 걸어 올르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이 포장도로라고는 지금 현재 이 중앙청 그 앞에서 의윤선 쪽으로, 그 중앙청 앞에서 그 분리대 의윤선 쪽에서 서울역까지 포장길이라고는 이 대한민국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그 시절은 찝차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요. 미군에서 나온 그 찝차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현대 자동차 공업사라고 수리 공장을 했댔습니다. 그것도 부속도 전부 외국에서 사다 드리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금년만 해도 해외다 약 한 45만 대 생산해서 해외다 30여만 대를 수출하고 앞으로 100만 대를 수출하는 것은 그리 멀지 않은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손자도 끌고 밀며 하염없이 걸어야 했던 피난길의 그 고생은 접어두고라도 고철로 만든 자동차조차 신기하기만 했던 것이 겨우 30년 전 일인데 7,300대 뿐이던 자동차는 이제 1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안전도 시험을 위해서는 차 몇 대 부숴보는 일이 아깝지도 않고 10년은 너끈히 더 쓸 것 같은 차체인데도 영업용 택시라면 무조건 3년 6개월 만에 폐차시켜버리는 오늘. 자동차의 본산인 미국이나 캐나다에 올해만 30만 대, 1조 원어치가 넘는 국산차를 수출하고 2, 3년 안에 100만 대를 수출하게 된다는데도 새삼스럽게 여기지 않는 오늘의 젊은이들. 이민 10년 만에 서울 아시안 게임 보러 고국에 들렀던 교포가 오히려 더 놀라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한국을 처음에 떠날 적에는 포장 안 된 길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디든지 다 포장이 잘 돼 있고 길이 어느 세계 어느 나라를 여행 가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도로공사 잘 돼 있고 도심이가 잘 돼 있습니다. 순수한 국산차로다가 그 많은 길을 갖다가 다 메울 정도로 정말 홍수같이 차가 밀려다니니 국력이 상당히 발전했구나 하는 감회를 가지고 미국에 돌아와서도 그 서울 생각을 하면 어깨가 정말 펴지는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기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교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길 사정은 눈을 씻고 봐야 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30년 전 겨우 600km이던 포장도로가 이제는 그때 당시 전국도로 다 합친 거리보다도 많은 28,000km로 늘어났습니다. 80년대 이후의 변화는 더욱 눈부신 것이어서 80년대 이후에 포장한 농어촌 도로의 길이가 건국 이래 79년까지의 실적보다도 30% 이상 많은 10,000km에 이르렀고 고속도로도 80년대 들어서만 88 고속도로가 새로 났으며 호남 고속도로는 4차선으로 넓혀지고 내년에는 중부 고속도로가 완공돼 숱한 차들을 부르게 됐습니다. 허리춤에 자동차 열쇠 고리를 달고 다녀도 50만 대나 되는 자가용 승용차를 생각하면 그리 대수로울 게 없고 차로도 이틀은 잡아야 했던 서울 천리길은 너댓 시간에 닿는데도 익숙해 있는 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오리도 안 되는 길을 스쿨버스로 통학하는 아이들, 시장 보러 갈 때도 승용차를 타고 가는 젊은 주부들, 대학 캠퍼스에서 교직원들과 주차 경쟁을 벌이는 대학생들이 생각 없이 달려가는 그 길 아래에는 차마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지층이 묻혀 있습니다. 그 길, 산길 그듯 얼음장 깔린 개울 건너듯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이 만들어온 그 길. 그 길에 서면 길끝 소실점에서부터 조각 비늘 같은 기억들로 그 시절이 되살아납니다. 넘어지면 그냥 상체기가 나고 마는 자갈길을 걷고 또 걸어야 했고 이를 악물고서 신창에 빠진 수레를 밀어 올려야 했던 시절. 수출로 가는 목탄차조차도 신기하기만 했던 그 시절. 그러기에 아무리 뛰어도 목탄차 꽁무니 한 번 잡아보지 못한 걸음 느린 계집애의 서름이 배어있는 그 시절. 그때를 아십니까?